네,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통해서 국내 증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내일이죠. 중국의 전인대를 앞두고 다시 중국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인대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선진국 증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1월에는 다소 좀 부진을 했지만 이 이머징 마켓의 증시도 2월에는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를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시퀘스트가 이제 발동이 되는 등 일단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이 다소 좀 과대했다는 그런 인식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인데요. 결국 이런 그 이탈리아나 미국과 관련된 정치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그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내일로 예정된 중국의 전인대를 비롯한 중국 모멘텀이 과연 얼마만큼 강화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공개된 HSBC 2월 제조 PMI 예비치를 보면은 현재 4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하면서 작년 3, 4분기에 저점을 확인한 중국 경제의 향후 성장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2월에 중국 제조 PMI 지수의 부진은 춘절 연휴로 인한 근무 일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좀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그 중국 제조 PMI 지수의 반등 가능성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모멘텀은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에 HSBC 중국 제조업 PMI 지수는 춘절이 포함된 달에는 전월 대비 하락하거나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가 다음 달에는 반등과 함께 상승 탄력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향후 중국 경제가 V자형과 같은 강력한 그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지만 3월 전인대를 기점으로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을 또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중국 전인대에서 제시될 거시경제 지표들의 목표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 방식을 수출해서 내수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 가능성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다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들의 불확실성에 상당히 취약한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미국과 유럽의 수출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략 32%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선진국들의 장기 저성장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를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 그리고 중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그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 등으로 중국의 향후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기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전후로 해서 수출보다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를 할 것이고요. 다소 이런 부분들이 보다 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중국이 내수 중심의 부양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듯 중국 모멘텀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이미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에 그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 지속적이고 또 건전한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서 올해 중국 경제 정책 목표로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화와 관련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의 도시화 정도를 보게 되면은 지난 1960년부터 1987년까지 인구가 전국적으로 분산된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1988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산업화에 의한 이촌 향도 현상과 함께 도시 인구가 급증하는 가속화 단계가 현재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일본 등 주요국들 간의 그런 도시화율과 비교를 해본다면 중국의 도시화는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큰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이 점증할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코스피에겐 상당한 기회 요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아울러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제 성장의 동인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고 중국 모멘텀의 영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에 나타난 중국 전인대 효과는 물론이고 중국 모멘텀에 대한 코스피의 업종별 반응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국 증시에 반영된 그 전인대 효과는 전인대 개최 달에 가장 약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인대 개최된 월이 가장 그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내일로 예정된 전인대 효과 3월 증시에 대한 전망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이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업종별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중국 그 내수 정책 관련 모멘텀에 대해서 에너지라든지 소재, 산업재의 동조 정도가 두드러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당 업종들의 동조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전기통신 서비스, 하드웨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중국 내수 정책 관련 모멘텀에 대한 동조 정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전과 같이 소재라든지 산업재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현재 갖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와 아울러서 현재 중국 모멘텀에 대한 동조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국 모멘텀을 겨냥한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바로 내일부터 열리는 중국의 전인대에 대해서 자세히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 내수 중심 경제 전략, 특히 이 도시화와 관련된 정책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